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우리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흔쾌히 답할 수가 없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더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면 우리는 각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오늘의 시점에서 내가 찾은 대답이다.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대 신캠퍼스 조성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했었죠. 그러다가 지난 주말 강제로 퇴거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화요일 학생들 입장 전해드렸는데요. 서울대 측에서 반론부도 요청했습니다. 네, 학교 측 입장은 무엇인지 서울대 이준호 학생처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학생들이 이게 폭력적으로 진압당했다. 퇴거당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우선 이렇게 서울대학교하고 학생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네.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게 사실관계를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인터뷰에 나오게 되고요. 네네. 예, 지난 토요일에는 이 행정부서의 이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진압했다 이런 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경찰력이 아니었고? 아닙니다. 예. 행정부서 이사였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좀 있었지만은 나중에 저희가 그 전부터 제가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던 게 총장실이 있는 그 본부 4층에는 네. 학생들하고 협의하지 않고는 진입하지 않는다. 네네. 그 약속을 했었고요. 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이 의논을 하고서 철수를 결정해서 제가 사실은 계속 주장한 게 어떤 거냐면은 본부 4층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 네. 나머지에는 행정부서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한 공존을 하자. 그러면서 대화해서 합의하고 이 사태를 종결하자. 그게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다. 그런 제안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본부 4층은 사실 지켜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이제 철수를 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가 못했죠, 사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물대포를 사용한다든가 새벽에 갑자기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서 학생들 문제제기를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작전한 것처럼 자꾸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사는 평일보다 토요일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일날은 업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공지를 했습니다. 며칠부터, 그러니까 3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이사하겠다 그랬다가 저희가 이제 준비가 좀 늦어져서 둘째 주에 이사한다. 그걸 고문으로도 보내줬고요. 문자로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라는 것도 사실 아침 7시니까 뉴스 공장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네. 아침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른 아침, 새벽. 여하간. 그다음에 물대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대포라는 표현이 네. 너무 험하게 표현이 돼서 좀 겁납니다, 저도. 네. 소방 호스이고요. 소방호수. 네네, 그 일 직전에 있었던 거 동영상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학생들이 이제 소화기를 가지고 문을 부수고 소화기 분말을 이제 한 50명 정도 교직원이 있는데 소화기 분말을 쏘아 넣는 바람에 이게 화재 경보도 터지고 사실 질식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끌어다 물을 뿌리게 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충돌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네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점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험 캠퍼스 조성이 문제다. 산학협력이라고 하지만 이거 부동산 사업 아니냐? 네. 여기 골자거든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원래 사실 학생들이 주장했었던 거는 학생총회를 통해서 본부 점거할 때 주장했던 거는 실시 협약이라고 하는 그 협약이 밀실 체결이다. 네. 그래서 그거 철회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실시 협약 철회하고 시험 캠퍼스 자체를 반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왜냐면 다르죠? 예. 실시 협약 철회하라는 건 소통이 부족했으니까 그거 제대로 하라는 의미였고요. 네. 시험 캠퍼스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캠퍼스의 백지화 요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약간 다른데 점점 사실은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사과했고 총장도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잘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점점 이제는 시험 캠퍼스 자체가 안 되겠다. 이렇게 네. 주장이 옮겨진 것이고요. 네. 예, 그럼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거고 우리나라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데 국고 출연금 가지고 이 국립대학이 세계 경쟁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사실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합니다만은 서울대학교는 한쪽에는 학문의 수월성을 손에 잡고 가야 되고요. 다른 한쪽에는 사회적 책무를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산학협력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네. 학생들 주장 중에는 무슨 하청 기업이 원하는 거 해주는 하청 연구 이런 거 통해서 종속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산학협력은 기업에 종속되는 그런 협력이 아니고요. 서울대학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연구 정보, 새로운 지식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으로 연결하게 해주는 협력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못 푸는 문제를 대학이 풀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대학이 처음으로 찾아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게 기업에 도움도 주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국립대학의 공공성이기도 하다. 사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은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학생들 입장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 측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네네. 실버타운이 공부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그리고 네네. 호텔을 왜 짓니 학교 내에, 네네. 이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죠? 그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 무슨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자세히 못 봤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됐습니다. 시험 캠퍼스 준비 시작한 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정책 제안도 있고 뭐 검토도 있고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보고서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많은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이 채택된 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지 실버타운이 꼭 들어온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2011년에 마스터 플랜이 한 번 완성됐었고요. 2017년에 다시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디에도 들어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뭐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제출을 하는 거죠. 그걸 서울대학교가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뭐 그런 문서를 봤으니 네네. 그런 문서를 기반해서 그런 의혹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실버타운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실버타운 같은 게 혹은 호텔 같은 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컨벤션 센터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이제 이건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기업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고 돈은 네. 필요하니 네. 기업들의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것도 산학협동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 거죠. 그런데 네. 그런 이제 기업들 혹은 재벌들 돈이 들어오면 결국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연구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우려는 네. 우려할 만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산학 협력만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이 굴러간다. 그렇게 저희는 보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운영 경비는 국고에서 출연돼서 나오는 상황인데 연구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운영 경비하고 전혀 별개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부라든지 지금 이제 미래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국가 연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하기 위한 이 연구라든지 통일 시대 대비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을 시작하면은 국책 사업들을 통해서 사실은 진행하는 것이 국립대학으로서는 더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한 꼭지이고 산학협력은 또 다른 꼭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뭐 이 설명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 본부를 점거하고 있던 학생들의 숫자가 네. 사실은 너무 길어져서 그런 면도 있지만 뭐 10명, 2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주장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가 그렇게 일반화시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 점거 지속해야 된다는 안이 계속 부결이 되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해야 됩니다. 네. 예. 전반적인 그 요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 입장도 네. 들어봤고, 네네. 처장님 입장 들어봤는데, 네. 시간이 저희가 된다면, 요즘 네. 하도, 대선 전국이라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양쪽을 같이 모시고 저희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보자면, 네.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네. 이건 납득할 만하다, 우리도. 하는 부분과, 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 질문. 뭐 학생들의 주장 중에 뭐 확실하게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실시의학 그러니까 체결하는 과정에서 네. 학생들의 보기에 소통을 덜 했다, 안 해줬다 대학이. 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잘 했지만 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적었다, 네. 거의 없었다. 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처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대화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장 서신을 학생들한테 여러 번 보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서신에서 소통 부족을 사과한다.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다. 그게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대타협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평의원에 참여라든지 서울대학교 기획위원회 학생을 위원으로 모신다든지 재경위원회에도 참여한다. 그건 사실 우리나라 대학 역사에서 가장 진전된 학생 참정권 보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문제를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불신에 기반한 것 같네요. 이어야 될 사태도 있었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네. 동시에 모시는 기획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이준호 학생처장이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L.com. 자, 오늘 그냥 하겠습니다. 칼 폴라라니. 어때요? 칼폴라니. 왜 폴라라니? 왜 난 폴라라니라고 느낄까요, 자꾸. 칼 폴라니. 네.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요즘 이제 자꾸 나오는 뉴스가 중국에서 보복을 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뭐 중국 여행사들이 더 이상 한국 상품 팔지 말라고 했다. 그게 실제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루즈 이제 배들이 예. 왔을 때 아예 크루즈 미사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왔을 때 아예 예. 그 탔던 사람들이 아예 안 내린다고 해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쓰레기만 내려놓고 갔죠. 네. 그 잠깐 내려가지고 그 앞에 면세점 가는 게 원래 코스였다고 하는데, 뭐 원래 크루즈가 짧게 그 정박하는 데는 그렇죠. 네네. 어, 지나가다가 예. 잠깐 이제 쉬는 동안 가서 쇼핑해라 이런 네, 건데. 쇼핑하고 그 근처 시내 보고 와라. 그래서 반나절이나 이렇게 흔히 그런 일정입니다. 근데 이제 배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항구에 정박을 했는데 배에서 아무도 안 내리는 건 정말 드물거든요. 그렇죠. 크루즈의 목적에 정확히 반대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안 내린다고 해요. 아무도 안 내려가지고 그 제주도의 그 인근 상가 얘기를 들어보면 뭐 통상 하루 100만 원 매상이었는데 10,000원으로 줄었다고.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일단 언제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중국이? 일단 사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네. 점점 강도를 높여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네. 알아서 한다는데 이거는 무슨 무역협정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소를 해봐야 몇 년 걸리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가닥이 잡히는 거는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잡혀 있어서 그중에 사드가 분명히 중요한 의제가 될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자가 될 것 같죠? 네. 가장 중요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환율 문제라든가 무역 문제가 가장 크고 네. 군사 외교 분야에서는 제일 예, 중요한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맞건 그르건 중국 입장에서는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사드에 대해서 자기들 무기 체계를 점검하고 군사 전략을 바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중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언제까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봉쇄하거나 아니면 관광객들을 막거나 하는 걸 할 수 있냐는 거죠. 너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너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막 하잖아요. 그 얘기가 굉장히 아니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는 한 26% 정도 되지만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10%도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산업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거 있습니다. 동부가 국제 분업 체계가 세계 1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굉장히 강력한 체계인데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 부품 국산화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80년대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 안 하려고 국산 부품화를 쭉 했는데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게 대체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부품은 일본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타격은 적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중국도 타격을 받는 일인데 버티기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타격이 크기 때문에 심각하죠. 그러면 사실은 중국이 원하는 한 계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한? 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게 사드 레이더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구는 사드 레이더를 전진 배치하면 중국 내륙까지 볼 수 있는데 그걸 진짜 대북용이면 북한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레이더로 바꾸라는 얘기고 그렇죠. 유럽선 레이더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요구는 거기까지 안 되면 계속한다로 봐야 되겠죠. 탐지 거리를 줄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중국은 관심 없고 북한만 탐지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탐지 거리를 줄여 이거고. 근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다 갖다 놓는 이유가 중국을 사실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본심인데. 네,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드 한국 배치는 동아시아 M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탐지 거리를 줄일 리가 없고요. 그러면 해결이 안 나서 중국에서 아예 그러면 그 사드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폭격하겠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폭격도 있지만 그 레이더를 방해하는 무슨 장비를 개발한다고 그걸 하죠. 개발한다면 사실은 뭐 한국도 그냥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중국 쪽에서는 돈이 드는 일이겠죠. 근데 기본은 그거예요. 중국이 유사시에 미국으로 ICBM을 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미리 탐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핵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더 미사일을 개발하든 뭐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본도 군사비 지출을 늘릴 거고 결국 한국도 계속 늘리고 미국의 MD망은 한국하고 일본이 돈 내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결정이 중국에게 위협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레이더를 코앞에 갖다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중국을 사실은 G2라고 이제 앞으로 결국은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지배할 것이다. G2라고 부른 지 오래됐잖아요. 예. 오래돼서 군사적으로도 이제 중국을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거라고 이제 미국은 오래전부터 얘기해왔고 그러니 우리나라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핵 능력을 상당 정도 상쇄시키는 미리 탐지할 수 있는 균형이 무너지는 레이더를 갖다 놓는 건 미국 입장에서 너무 좋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는 우리 정부가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식의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유일한 게 북한의 핵폭탄을 미리 감지해서 요격할 수 있다는 건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북한이 핵폭탄을 그러니까 ICBM을 우리나라에 쏠 때 거의 수직으로 쐈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고 서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서울은 대포로만 되는 거. 로도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정부 이득이 뭐냐 여기서.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잖아요. 안보에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지난 토요일 날 3시간 동안 공부를 토론을 아직도 했어요. 하십니까? 네, 저 모르는 게 많아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 너무 싫어요. 3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예. 제 발언은 이거였어요. 요지는 최순실을 집어넣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결정이다. 아니 국방부 장관이 사드를 몰라요.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요. 외교부 장관은 그때 쇼핑하러 갔었어요. 국방부나 외교부가 사드 결정되는 걸 몰랐잖아요. 마지막까지도. 그럼 누가 결정했느냐? 물론 김관진 청와대에서 결정한 건데 그 결정을 갑자기 바꾸게 된 그 계기는 뭐냐? 이거는 뭐 지금 모르는 거죠. 이득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득이. 이런 이런 이득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요? 없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이득은 있었어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혹시 모릅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트럼프 장사꾼이기 때문에 야 사드같이 어려운 것도 너희들이 들어줬으니까 무역 압력 좀 덜 넣을게. 뭐 이 정도.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오늘 우리 한미 FTA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왔는데. 아니 궁금해서 갑자기. 궁금한 거 물어보시죠. 그러니까요. 어제 그저께 계속 연속으로. 네. 그 중국 배가 왔는데 아무도 안 내렸다 나오고 중국의 경제력으로 경제 상황을 볼 때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협력하기 딜하기 전에 한국을 제어해 놓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네. 이거 이제 이 사드에 대해서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을 압박해가지고 한국도 미국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하게 만들려고 하는 중국에. 그렇죠. 그런 이제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건데 중국의 전술 전략은 이해가 가고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중국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제소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시킨 게 아니고 중국 국민들이 알아서 안 내린 건데. 그리고 국내법으로 WTO 제소할 수도 없는 게 국내법으로 무슨 소방법 이런 걸로 하는데. 한번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그 항구에 전지현 씨를 데려다 놓으면 지들이 안 내릴까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중국 국민들의 이 한국에 대한 반감이 사실 그 크루즈나 뭐 이런 거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령 중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쇼핑센터든 아니면 현대 자동차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롯데는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한테 오는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럼 사드를 처리하거나 네. 또는 사드의 레이더를 바꿨을 때 우리가 얻을 이익을 한번 생각해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중국이 지금 제일 큰 전략이 1대1로잖아요. AIB라고 하는 기금을 통해서 네. 대륙으로 쭉 인프라 깔겠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도 돈 냈고 일본도 돈 냈고 대만도 돈 냈어요. 네. 그 돈들의 1%만 떼어내서 가령 한국에다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소를 만들자 합니다. 그거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사드를 처리한다면 당연히 하겠다 이러죠. 모든 나라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동아시아가 지금 뒤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걸 생각하면 미국을 설득해야죠.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야 미국을 설득하면 예를 들어서 레이더의 그 사정거리만 줄여도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라고 이제 압박도 하고 미끼도 던지는 거고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네. 근데 미국이 이걸 받아줄 리가 없죠. 미국이 사드를 여기 설치한 이유 자체가 중국 견제라고 한다면 지금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북한만을 견제하는 거라면 해줄 텐데 안 해준다면은 그 해명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건 전적으로 방어용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 거기에 맞게 무기체계를 갖춰도 되고 특히 레이더도 미국에서 수입이 좀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입하는 무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주영환 차관이 가서 핫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5주 전을 맞아서 미국에서 시일가스도 더 도입할 거고 24년간 도입할 거고 네. 그다음에 무기도 더 도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를 때리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네, 이게 제일 나쁜 전략이에요. 트럼프 제 안에서.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 그럼 받고 나서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사업가들이 내가 요구하기 전에도 이만큼 주네? 그럼 더 요구하죠. 그쵸. 이런 바보들이 어딨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 구입하고 사드하고 미국하고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대가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뭐 영소를 세운다든가 북한에 인프라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가를 중국이 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중국이 계속 할 수 있다 이거죠. 중국이 계속.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말로 미국하고 하면 네. 중국 방어망이 뚫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MD든 뭐든 중국의 어떤 군사적 방어망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여하튼 우리가 돕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트럼프도 곤란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이 패권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견제한다가 미국의 전략인데 돈은 일본하고 한국이 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안 하겠다. 우리는 중국하고 붙겠다 이러면 완전히 그 전략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가 미국한테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뭐 말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원래 거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원래 너 필요한 거 이거야? 나 그거 안 줄 텐데 대신 우리 것도 들어줘야 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불만인 거예요. 저는 항상. 한미 정상이 약속했던 것도 철회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그때 2008년에 예. 촛불이 계속 들고 나오니까 예. 한국 시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위험물질 같은 것들은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철회를 했잖아요. 예. 그거하고 레이더를 북한용으로 바꾸는 거하고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 외교 능력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결정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습은 외교력을 발휘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정권 바뀌기 전에 빨리빨리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그러니까 사드 배치 자체보다 나는 훨씬 더 그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것은 그거를 배치하면 우리는 이걸 얻을 수 있어 라는 데 대한 설득이 없고 그리고 중국도 원하는 게 있고 미국도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사이에서 우리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전략이 없이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고. 정권 교체되기 전에 빨리빨리 다 해쳐버려야 되겠다고 말 안 나오게. 사실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국회도 문제예요. 굉장히 이상하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김관진 안보보좌관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면 불러가지고 어떻게 결정한 건지 그리고 지금 우리 총수가 의문이 그거잖아요.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거 물어봐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이익이 있구나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이런 이익이 있으면 좋아 그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압박을 가면 우리도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한 건데 우리는 이런 이익이 있는데 그거를 그만큼 내주든지 아니면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도 설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용이라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마치 사드 8발인데 미사일. 예. 그게 마치 북한이 날라오는 대포를 다 맞출 수 있을 것처럼. 8발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을 다 보호합니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한 12개는 된다 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당장 2달 이내 해야 하며 그 이득은 무엇이고 왜 우리 주장은 없는가 이 안에서. 3시간 토론의 결론이 최순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키보드가 역시 최순실인가 여기도. 원래 FT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죠. 궁금한 걸 묻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FT 5주년이군요. 이 문제는 5주년 플러스 일주일 되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자, 지금까지 칼폴라니 맞죠? 네. 사회공정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제가 한 얘기 때문인가요? 어제 지방에서 지방교통정보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 전 세계에서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싱가포르에서 북위 1도
싱가포르에서 듣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듣고 계신 분이 많네요. 북미도 많습니다. 토론토,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버지니아 센트빌, 라스베가스, 커네티컷에서 듣고 있다고 방금 전에 문자 왔고요. 유럽도 많습니다. 비엔나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악기 제작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제작하십니까 혹시? 노르웨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듣고 있습니다. 많군요. 예. 북극 같은 데 없나요? 북극이나 아프리카나 네. 또는 저기 남태평양 군도에서 듣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저처럼 해외 사시는 애청자분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재외국민 선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중한 한 표를 보탭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심을 파괴하는 남자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뭘 무너뜨리실 겁니까? 매화가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매화. 그래서 매화꽃을 이제 남쪽에 저도 가서 이렇게 봤는데, 네. 매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복귀만 하면 이렇게 다 뭉개뜨리려고. 미리 지금 또 이야기를 해놔야 이게 이제 매실 수확기에 또 이게 농민들 소비자들이 바른 정보, 바른 정보. 똑바로 수확을 하고 좋은 걸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매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리겠다는 거죠. 제가 한 5, 6년째 계속 지금 매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씩의 변화는 있는데, 아예 매실을 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냥 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것인데, 근데 매실이 가지고 있는 뭐 맛이라든지 안에 있는 뭐 구연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특히 그 향이 굉장히 좋죠, 매실은. 근데 이 향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먹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걸 아예 안 먹겠다 이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실에 관해서 잘못된 신화를 지향하는 것이지. 그렇죠. 매실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그렇죠. 좋은 매실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좋은 매실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매실을 매실 농사 하시는 분한테 혼나실까 미리 이제. 그렇습니다. 짜갈아 놓고. 지난해 이 매실 문제를 가지고 이런 논란을 벌이다가 매실을 수확하고 있는 그 주산지 농협조합장들과 같이 간담회를 열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매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청매라는 이름으로 보통 청매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청매라는 게 안 익은 매실이거든요. 안 익은 매실을 청매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매실의 종류가 아니라 그냥? 매실의 종류가 청매라고 하는 게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품종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동의보감에 청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청매를 원래부터 옛날부터 먹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동의보감에 나오면 그냥 맹신하는 버릇이 있어요.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쓴 것은 다 임상 거쳐서 다 해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양에,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양권에서 여러 가지 나온 의학서적들을 총정리한 책이 그 동의보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상당량이 중국의 의학들을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 청매라는 게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매실입니다. 거기서 착각이 나왔구나. 그렇죠. 청매를 중국의 청매와 우리가 말하는 청매가 다른 거구나. 다릅니다. 중국의 청매는 그 청매를 가지고 오매를 만든다라고 써놨는데 말려서 5, 6월에 꽃이 피고요. 8, 9월에 열매가 맺는 그러니까 여름 작물이고요. 대만이나 남중국에서 자라는 매실입니다. 그러니까 매라고 붙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자두에 가까운 거고 그 자두 말려서 먹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청매를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문헌을 읽을 때 그 문헌이 처음 쓰여졌을 때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그냥 그 문자만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설익은 것을 청매라고 불렀기 때문에 같은 걸 거라고 짐작하고 그 청매가 이 청매겠거니 하고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익은 매실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렇죠. 예, 이제 뭐 문헌도 뒤져보고 다 봤습니다. 근데 안 익은 매실 맞아요? 맞아요. 안 익은 매실을 청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무렵일 것 같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익은 매실은 황매라고 부르고요. 여기 또 일제강점기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이 청매는 안 익은 매실이고 안 익은 매실 먹으면 예전에 그 학교 앞에서 그 풋복숭아 이렇게 팔고 이랬잖아요. 떡떡한 거. 그거 먹으면 배탈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배탈까지는 안 나고 또 맛이 없었습니다. 풋사과, 풋복숭아 이런 거 먹으면 네, 또 텁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풋매실도 청매 같은 경우에는 그 먹으면 배탈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향이 없어요. 매실은 향의 과일이거든요. 향이 참 좋잖아요. 그 매화꽃 지금 펴 있으니까 가서 그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정말 고운 향이죠. 이 매화꽃의 향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황매를 먹는 겁니다. 황매는 향이 참 고운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여기까지만 요약하면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맞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과실을 지칭하는 걸 모르고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는 서대경 과실을 청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풋이라고 하죠. 풋사과처럼. 네. 풋매실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게 저기 뭡니까 허준 선생이 정리한 동의보감에 있다 보니 이게 풋 매실이 몸에 좋은 거구나 하는 잘못된 인식. 그것도 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매실을 이렇게 많이 먹은 경험이 없어요. 우리 그 산야의 자연 상태에서는 그 매화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과실수 보급 운동을 하거든요. 그때 일본 매실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수입돼서 심어집니다. 지금 하동이나 광양 그 섬진강변에 있는 그 매실나무들은 그 일본 품종이고요. 그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심어지는 거거든요. 일본 품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실 동의보감하고도 상관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사실 농민도 모르고 소비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죠. 그 경험이 없어요. 그때 동의보감을 다시 한번 그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매실주 담그는 회사들 술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잘 모르겠다. 그 매실주 보면 안에 그 매실이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 드시는 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매실의 그 최대 수요처는 그 매실주 담그는 주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매실주 안에 매실을 넣어두려고 하면 익은 매실을 넣으면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안 익은 매실을 이렇게 수매를 해갔죠. 그것도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농민들이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저걸 어떻게 먹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주류 회사들이 전부 다 안 익은 매실로 이렇게 가져가요. 다 익어버리면 풀어지니까. 그렇죠. 술병 안에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먹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착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번지면서 매실은 청매로 먹어야 된다는 게 청매 하는 말이 크게 번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번진 게 2000년에 드라마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뭐 매실 먹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나와요. 그러면서 펑 하고 터지는데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매실을 먹는 지역은 뭐 중국, 일본, 이게 동북아시아권에 거의 다 먹거든요. 일본이나 중국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안 익은 매실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혹시 몸에도 안 좋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실의 풍미를 즐기지 못한다를 넘어서서 뭐 독성이 있다든가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분이 있기는 한데 별걸 다 뭐라고요? 아미그달린이라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아셨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덜 익은 상태에서는 과육에 존재해요. 그런데 다 익은 상태에서는 과육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그러면 다 익은 상태 그리고 매실청을 담궈서 1년 정도 숙성시키면 이 아미그달린이 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왜 1년씩이나 그걸 숙성시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그게 이제 매실을 설탕과 1:1로 섞어서 하는 것을 매실청이라고 하죠. 매실청. 그걸 또 매실효소라고 말을 붙여서 많이들 먹고 이랬는데 그 효소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1년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 알코올 발효 정도 조금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절임이거든요. 그러면 뭐 일주일 있다 먹나 1년 있다 먹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익은 매실로 꼭 매실청을 담으신다 하면 익은 매실로 넣고 웬만큼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가집이 빠지거든요.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단어 오해에서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 매실을 어떻게 먹는지 잘 몰랐었고 근데 하필이면 술을 담을 때 과일이 풀어지지 말라고 풋 매실을 넣었는데 그게 드라마하고 합쳐져가지고 청매실이 건강에도 좋고 대단한 음식이냐 이렇게 퍼져나왔다는 거죠. 거죠. 근데 그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예 안 먹겠다라고 소비자를 먹어라.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매실은 정말 좋은 익으면 그 구연산이 그 청매보다 2~3배 많아지거든요. 다 이해했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향도 좋고요. 다 이해했어요. 매실은 익었을 때 먹어라. 다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매실에까지 이렇게 매달리신 겁니까? 농민을 살리고 소비자한테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자는 거죠. 지금 제 말은 그런 건 너무 많을 거예요 세상에. 근데 매실을 이게 중국의 청매는 그게 아니었고 하려면 너무 많은 문헌도 뒤져봐야 되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잖아요. 청매를 먹는 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동의보감을 꺼내요.
그러면 그 독립보감에 쓰여 있는 청매가 진짜 안 익은 매실 청매를 말하는 건지 다른 품종의 청매를 말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문을 얼마나 근데- 지어보셨어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 중국의 각종 그 자료들 있죠. 한약 자료며 공무원 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한자들은 그 중국의 그 지금 쓰고 있는 한자와 다르게 옛날 우리 한자와 같이 보통은 쓰거든요. 근데 제 말은 보통 네. 그렇게까지 알아보지 않거든요. 끝을 봐야죠. 제가 이거 좀 매실 가지고 한 6년째 지금 올해로 이제 6년째 들어가는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농민이 살아요. 이게 다 성깔이에요, 성깔. 제가. 아니에요. 농민이 지금 매실나무를 심어놔놓고 청매를 네. 해서 설탕 절인 거 이렇게 매실청으로만 하니까 그 단맛이 10맛밖에 안 나거든요. 아니,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소비가 아니라 안 늘어나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끝까지 가가지고 그 끝이 뭔지 확인하는 것은 이것은 성깔이거든요. 아니, 생각 안 해요. 저는 오직 농민을 위한 마음, 소비자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드시게 할 수 있는 방법, 그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성깔 황교익 선생. 또 별명 알아. 뭐가 걸렸다 하면 끝까지 알아내서 찾아가시는 황교 선생 매실론이었습니다. 매실은 익었을 때 먹어라. 그게 좋다. 예, 맞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일주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안녕!